동혁은 장내를 다시 한번 둘러본 뒤에 천천히 입을 연다. 그러나 3년째 이 운동에 참가해서 적으나마 힘을 써온 이 사람으로서 그 경험이나 감상을 다 말씀하려면 매우 장황하겠습니다. 더구나 오늘 저녁은 간단한 경과만 보고하기로 약속한 까닭에 정작 이 가슴 속에 첩첩이 쌓인 그 무엇을 여러분 앞에 시원스럽게 부르짖지 못하는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못하는 말은 사사로운 좌석에서 얘기할 기회를 갖고 또는 개인적으로도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서로 간담을 비춰가며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향은 워낙 원시불학과 같은 농어촌이 돼서 무지한 부형들의 이해가 전혀 없는 데다가 관변의 간섭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걸 별짓을 다 해가면서 억지로 시작을 했었지요. 첫 해에는 아이들을 잔뜩 모아는 놨어도 가르칠 장소가 없어서 큰 은행나무 밑에다가 널빤데기에 먹칠을 한 걸 칠판이라고 기대어 놓고 공석이나 가마니를 깔고는 밤 깊도록 이슬을 맞아가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마침 장마 때라 비가 자꾸만 와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물 팠어요. 나흘 동안이나 장정 10여 명이 들러붙어서 한 대여섯 간통이나 파고서 밀집으로 이형을 엮어서 덮고 그 속에 들어가서 진땀을 흘리며 가갸 거겨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새도록 비가 퍼붓듯이 쏟아졌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교실 속에 빗물이 웅덩이처럼 흥건하게 고였는데 송판으로 엉성하게 만든 책상 걸상이 둥실둥실 떠다니더군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픽픽 웃는 소리가 들렸다. 동혁이 자신도 남자다운 웃음을 띠고 그뿐인가요? 제철을 만난 맹꽁이란 놈들이 뛰어들어서 저희끼리나 글을 읽겠다고 맹자왈 공자왈 해가며 한바탕 복습을 하는데 그때 어느 실없는 군이 코를 싸쥐고 맹꽁 맹꽁 하고 커다랗게 흉내를 내어서 여러 사람은 천장을 우러러 간간대소를 하였다. 여학생들은 킬킬거리고 웃었었다가 눈물을 다 질금질금 흘린다. 그러자 웃을 얘기가 아니요. 쉿, 조용들 합시다. 하고 꾸짖듯 하는 소리가 회장 한복판에서 들렸다. 동혁이도 검붉은 얼굴에 떠돌던 웃음을 지워버리고 한 걸음 다가서며 나 역시 이 자리를 웃음 바탕을 만들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현실과 부딪혀서 더 한층 쓰라린 체험을 하신 분도 많을 줄 알면서도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하고 잠시 눈을 꽉 감고 침묵하더니 손을 번쩍 쳐들며 그러나 여러분, 끝으로 꼭 한마디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목청을 높여 힘차게 청중에게 소리친다. 대원들은 물론 사회자까지도 다시금 긴장해서 엄숙해진 동혁의 얼굴만 주목한다. 눈뜬 소경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필요합니다. 계몽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식분자인 우리들이 이러한 기회에 전 조선의 농촌, 어촌, 산촌으로 방방곡곡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더할 수 없이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머리를 싸매고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6, 7년 전
노서아의 청년들이 부르짖던 분화로들을 지금 와서야 우리가 입내내듯 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에게 뒤떨어진 것을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높직이 앉아서 민중을 관찰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태도를 단연히 버리고 그들이, 즉 우리 조선 사람이 제 힘으로써 다시 살아나기 위한 그 기초 공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물질로, 즉 경제적으로는 일조일석에 부활하기가 어렵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온갖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정신, 요새 말로 이데올로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하고 말끝마다 힘을 주다가 잠시 무엇을 생각하더니 여러분은 우리를 못살게 구는 적이 고쳐 말씀하면 우리의 원수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고 나서 그는 무슨 범인이나 찾는 듯한 눈초리로 청중을 돌아본 뒤에 손가락을 펴들어 저의 머리통을 가리키며 그 원수가 이 속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는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모조리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절망과 탄식.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 눈을 멀거니 뜬 채 피를 뽑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레짐작, 즉 선입관념이 골수에 박혀있는 까닭에 우리가 피만 식지 않은 송장 노릇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 천치 바보가 아닌다매야 우리의 현실을 낙관할 수야 없겠지요. 덮어놓고 기운을 차려라. 벌떡 일어나 다른 박질을 해라. 하고 고함을 지르며 채찍질을 한데도 몇십 년이나 앓던 중병 환자가 벌떡 일어나지야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하고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며 혀끝으로 불을 뿜는 듯한 열변에 회장은 유리창이 깨어질 듯한 박수 소리가 일어났다. 동시에 여기저기서 옳소! 그렇소! 하는 고함과 함께 그건 탈선이요! 하고 반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자 동혁은 금세 눈초리가 실쭉해지더니 어째서 탈선이란 말이요? 하고 눈을 커다랗게 부릅뜨며 목소리가 난 쪽을 노려보는 판에 사회자는 동혁의 곁으로 가서 무어라고 귓속말을 한다. 중지시킬 권리가 없소! 이번에는 발을 구르며 사회자를 공박하는 소리로 장내가 물끓듯 한다. 동혁은 그 자리에 꿈쩍도 아니하고 버티고 서서 매우 흥분된 어조로 지금은 시간의 자유까지도 없지만 내 의견과 틀리는 분은 이 회가 파한 뒤에 얼마든지 토론을 합시다. 하고 누구든지 덤벼라 하는 기세를 보이더니 나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민중에게 우선 희망의 정신과 용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계몽운동대원의 가장 큰 사명으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이 신조를 다 같이 지키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동혁은 성냥껏 부르짖고는 교복 소매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회자는 아까보다도 더 정중한 태도를 짓고 동혁이가 섰던 자리로 가서 장내가 정숙해지기를 기다려. 박동혁 군의 말은 개념적이나마 누구나 존중해야 할 좋은 의견으로 압니다. 하고는
그러나 현재의 정세로 보아서 어느 시기까지는 계몽운동과 사상운동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계몽운동은 계몽운동이 그칠 따름이지 부질없이 혼동해가지고 공연한 데까지 피해를 끼칠 까닭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하고 단단히 주의를 시킨다. 그때 한 구석에서 아우 추워 하고 일부러 어깨와 목소리를 떠는 학생이 있었다. 동혁의 뒤를 이어 서너 사람이나 판에 박은 듯한 경가보고가 있은 후 사회자는 이번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참가한 여자대원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나타낸 여자 신학교에 재학 중인 최영신 양의 감상담이 있겠습니다. 하고 회장 오른편에 여자들이 모여 앉은 데를 바라다 본다. 남학생들은 그 편으로 머리를 돌리며 손뼉을 친다. 최영신이라고 불리운 여자는 한참 만에 얼굴이 딸깃빛이 되어가지고 일어서더니 전 아무 말도 하기 싫습니다. 하고 머리를 내저으며 야무지게 한마디를 하고는 펄썩 앉아버린다. 사회자는 영문을 몰라서 눈이 동그래졌다. 뜻밖의 미리 약속까지 하였던 여자가 말하기를 딱 거절하는 데는 사회자와 청중이 함께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를 말합시다. 그 대신 독창이라도 시키세. 상대자가 여자인 까닭에 더욱 호기심을 가진 남학생들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다. 음악회에서 억지로 끌어내어 재청이나 시키는 것처럼 짓궂게 박수를 하며 야단들이다. 간단하게나마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자는 좀 무색한 듯이 최영신이가 앉은 편으로 몇 걸음 다가오며 어서 일어나기를 권한다. 그래도 영신은 꼼짝도 아니하고 앉았다가 곁에서 동지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등을 떠다밀어서 마지못해 일어났다. 서울 여자들은 잠자리 날개처럼 속살이 하얗게 내비치는 깨끼적삼에 무늬가 혼란한 조세트나 근래에 유행하는 수박색 코로나 프레프 같은 박내품으로 치마를 정강마루까지 축혀입고 다닐 때건만 그는 언뜻 보기에도 수수한 광당포 적삼에 검정 해동젓 치마를 입었고 화장품과는 인연이 없는 듯 시골서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관연한 처녀를 붙들어다 세워놓은 것 같다. 그러나 얼굴에 두드러진 특징은 없어도 청중을 둘러보는 두 눈동자는 인텔리 여성다운 이지가 샛별처럼 빛난다. 그는 사회자를 쏘아보며 첫째, 이런 자리에서까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이 다 말을 하고 난 맨 끄트머리에 언권을 주는 것이 몹시 불쾌합니다. 세대고 결곡한 목소리다. 웬간한걸? 여간 내기가 아닌데? 남학생들은 혀를 내두르며 수근거린다. 제자리에 돌아와 이제껏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눈을 감고 있던 동혁이도 얼굴을 쳐들고 최영신의 편을 주목한다.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영신은 말을 이어서 둘째는 제 속에 있는 말씀을 솔직하게 쏟아놓고는 싶어도 사회하시는 분이 또 무엇라고 제재를 하실 테니깐 구차스레 그런 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하고 다시 앉아버린다. 이번에는 여자석에서 손뼉치는 소리가 생철 지붕에 소낙비 쏟아지듯 한다.
사회자는 그만 무안에 취해 얼굴을 붉히며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아까 박동혁 군이 말할 때는 시간이 없다고 주의를 시킨 것이지 말의 내용을 간섭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뿌옇게 발뺌을 한다. 그러자 동혁이가 벌떡 일어나 나치스식으로 팔을 들어 사회! 하고 회장이 쩌렁쩌렁 하도록 부른다.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기회에 우리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우선 지도 원리를 통일해 놓고 나서 깃발을 드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톡톡히 항의를 한다. 사회자는 시계를 꺼내보고 사교적 웃음을 띠며 최영신 씨, 그럼 내년에는 맨 먼첨 언건을 드릴 테니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지요. 하고는 장내의 공기를 완화시키려고 슬쩍 농을 친다. 영신은 다시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대접상으로 간신히 일어섰다. 저는 금년에야 참가를 했으니까 이렇다고 보고를 할 만한 재료가 없고요. 고생을 좀 했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될 줄 압니다. 그저 앞으로 이 운동을 꾸준하게 해나갈 결심이 굳을 뿐이니까요. 하고는 그 영체가 도는 눈을 사방으로 돌리더니 그렇지만 저 역시 여러분께 우리 계몽대의 운동이 글자를 가르치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거의 전부라고 할 만한 절대 다수인 농민들의 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선 그들에게 희망의 정신을 넣어주자는 하다가 삭막해서 잠시 이름을 생각해보더니 박동혁 씨의 의견은 저도 전적 동감입니다. 하고 남학생 편으로 고개를 돌린다.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면 양복을 갈아붙이고 의자를 타고 앉아서 월급이나 타먹으려는 공상부터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남녀가 총동원을 해서 머리를 둥쳐매고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의 농촌, 어촌, 산촌을 붙들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한 몸을 희생해서 바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북받쳐 오르는 흥분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듯이 앉아버린다. 장내는 엄숙한 기분에 잠겼다. 말썽을 부리던 남학생들도 머리를 수그리고 있다. 그들의 머릿속에도 감격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던 것이다.